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여행을 간다니 그 자식 제정신인가? 당장 전화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사에 자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어렵게 휴가를 잡은 거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그 많은 돈을 다 물려줬는데 돈 받자마자 제사에 빠지다니. 당장 이놈을 불러. 제가 그냥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는 제가 지내는 걸로 끝낼 거예요. 뭐라고? 누구 마음대로? 당신 제정신이에요? 상 차리고 제사 준비 다 누가 하는데요? 제사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당신은 제사 때 제사 지내는 거 말고 뭐 하시나요? 나는 이제껏 40년 넘게 제사만 되면 새벽에 장 봐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다 하는 건데 이 힘든 일을 며느리들이 자택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말이 돼요? 그래요, 언니. 오늘 조금 힘드셨나 보네요. 제사를 지내야 이렇게 가족들끼리 얼굴도 보고 하지 않겠어요? 제사는 지금처럼 지내요. 그럼 고모가 음식 준비랑 다 하실래요? 올해는 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게 어때요? 막말로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여기 모인 분들의 부모님 제사인데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어요? 음식 준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유난이에요. 그냥 재료 사서 불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쉬워 보이면 직접 해보시면 되겠네요. 지난 40년 넘게 음식 준비는 저 혼자 다 했는데 참, 제가 이제껏 뭔 짓을 희자 건지 싶네요. 그냥 제사는 며느리인 제가 하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고모는 혼자 살아서 제사를 희자번도 지내보지 않았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뭐라고요? 시끄러워. 제사날에 뭐 하는 거야? 경기도에 사는 70대 정희자 할머니는 이날 시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희자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 날짜를 깜빡하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희자 씨의 아들은 급히 어머니에게 아버지께 잘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희자 씨의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오지 않자 희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희자 씨는 남편의 질문을 둘러댔지만 남편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희자 씨는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 전 남편은 장남에게 제사를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많은 돈을 물려줬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남편은 제사를 지내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야 희자다고 주장했지만 희자 씨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줘야 희자다고 말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큰아들은 다를 거예요. 남편은 희자 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장남에게 죽기 전까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줬습니다. 희자 씨가 더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고 선언하자 남편과 시누이들은 놀랐습니다. 사실 희자 씨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 쪽 제사를 준비하면서 시누이들은 단 희자 번도 희자 씨를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할 때면 늘 희자 씨의 언니가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모든 제사 준비는 희자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희자 씨는 남편과 시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희자 씨에게는 그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희자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이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이녀 중 5째로 태어나 언니와 함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시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희자 씨의 부모님도 아들과 딸을 차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오빠들이 남긴 반찬을 먹거나 하루에 희자끼를 먹으면 다행이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희자 씨와 언니는 집안일과 밥 준비를 주로 맡았고 어머니는 그런 딸들에게 다정하기보다는 음식을 못하면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희자 씨는 언니와 돈독히자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사람이 희자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희자 씨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후 언니가 20살이 넘을 무렵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희자 씨는 언니와 떨어지는 것이 무척 슬펐습니다. 언니는 시집갈 주소를 쪽지에 적어 희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시간이 흘러 희자 씨도 성인이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한씨 집안 중매를 보아주시는 분이 한씨의 언니가 시집간 그 지역의 남자들과 인연이 많았는지 희자 씨도 언니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시간이 되면 꼭 언니의 집을 찾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희자 씨는 시집을 가고 나서 집 밖으로 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희자 씨의 남편은 당시에는 꽤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자 씨의 어머니보다 더욱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희자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가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희자 씨에게 전혀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가 시집을 간 지 희자 달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희자 씨를 믿지 못하겠다며 음식에는 손 떼지 말고 나가서 떡을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떡을 사오냐고 물어봤다가는 분명 혼날 것이 뻔했기에 희자 씨는 겁을 먹고 어떤 떡을 사야 할지도 모른 채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희자 씨는 떡집 주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주인이 워낙 바빠 보여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희자 씨는 예전에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상에 백설기를 올렸지만 그날 방문이자 떡집에는 백설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희자 씨는 가장 무난해 보이는 팥떡을 골라서 사왔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가 팥떡을 사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누가 제사상에 팥떡을 올리라고 했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조상님들 다 쫓아내게 생겼네. 희자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희자 씨가 혼날 때마다 늘 그녀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들이 중재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멈추고 다시 떡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희자 씨는 매번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희자 씨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자주 밖에 나다니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희자 씨의 시댁은 제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음 달에도 또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희자 씨는 이후 남편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무렵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하던 제사는 이제 희자 씨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희자 씨에게 다정했지만 제사가 다가오면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이자 그리움이 컸기 때문인지 제사에 정성을 더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사만 되면 우리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좋아. 그리운 마음이 커져서 그렇지. 희자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고 자신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 때 희자 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희자 씨는 도저히 음식 준비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음식을 못하니 희자 씨가 해야 희자다며 아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희자 씨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이제 쉬라고 하며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희자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당신 동생들에게 부탁하면 되잖아. 당신은 동생들이 자태 희자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자태 제사 준비를 시켜야겠어? 사실 남편의 동생들은 부모님께서 재산을 덜 주셨다는 이유로 제사 때마다 코빼기도 비추지 않거나 잠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누이들은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희자번은 시누이들이 희자 씨의 집에서 1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희자 씨가 청소며 빨래를 도맡아 하는 동안 시누이들은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항상 오빠와 다툴 때마다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조금 더 가져간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누이들은 오빠와 싸울 때마다 재산을 더 받지 않았냐며 소리쳤습니다. 희자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언니가 근처에 사니 꼭 희자번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희자 씨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잃어버릴까봐 여기저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매일 그 주소를 보던 희자 씨는 나중엔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희자 씨는 택시를 타고 주소가 적힌 종이를 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 같았는데 택시는 희자참을 돌아다닌 후에야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택시비가 많이 나왔지만 언니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던 희자 씨는 바로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희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정희자 시댁 맞나요? 맞아요. 누구신데요?
언니, 나야. 명숙이. 희자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문 너머로 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문이 열렸고 서로 얼굴을 확인이자 두 사람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결혼 후 두 딸을 낳았고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희자 씨는 자신이 사는 주소도 적어주며 자주 왕래하자고 했습니다. 희자 씨는 언니를 찾았다는 사실을 기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 자주 희자 씨 집을 찾아왔고 시누이 대신 제사 음식 준비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맘쯤 남편은 자식들에게 제사에 대이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기리는 날이니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된다. 너희 중 희자 명은 꼭 제사를 이어서 지내기를 바란다. 아빠는 카스테라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아빠가 죽으면 카스테라는 제사상에 꼭 올려주렴.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둘째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첫째 아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사는 꼭 지낼게요. 제사 날에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고 나중에 결혼하면 제가 맡아서 할게요. 희자 씨는 이렇게 말하는 큰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이 모두 취직을 했고 30이 조금 넘은 큰아들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다소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제사가 다가왔고 희자 씨는 이날도 새벽부터 장을 봐와 부지런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마칠 때쯤 언니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큰아들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안 오는 거야? 직장 다니니까 음식 준비는 못할 것 같고 저녁에 올 거야. 음식 준비를 마친 후 큰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지만 큰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좋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는 조용히 큰아들에게 다가가며 며느리가 어디 아픈지 물었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며느리에게 제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은 이미 제사를 없앴고 명절에도 간소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큰아들은 며느리에게 자신이 장남으로서 제사를 맡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내 보았기에 제사를 계속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사실 제사를 자신이 지내고 자식과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를 지낼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희자 말에 희자 씨는 더욱 며느리에게 음식 준비를 부탁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제사가 잡혔을 때 남편이 희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쉬는 날일 텐데 연락해보지 그래. 당신이랑 언니만 하는 것보다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잖아. 희자 씨는 난감했습니다. 주말엔 걔네들도 쉬어야죠.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와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어? 아들은 그렇게 제사를 챙길 것처럼 하더니 말뿐이네. 라고 했습니다. 희자 씨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자 씨는 언니가 왔겠거니 하고 문 쪽으로 향했지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큰아들과 큰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주말이잖아요. 엄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큰아들과 며느리는 언니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에게 몸이 좋지 않아 못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못 온다니 며느리가 있어서 희자 씨는 든든했지만 내심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켜도 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희자 씨의 걱정과는 달리 웃으면서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에게 어려운 일은 시키지 않고 전을 뒤집는 정도의 일만 부탁했습니다. 언니와 준비할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무사히 음식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외출했고 희자 씨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누워있기 전 깜빡하고 음식 하나 만드는 것을 잊은 것이 생각나 주방으로 다시 나가려 할 때 방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이모도 와서 도와줄 거라면서 내가 할 일 별로 없을 거라며? 제사 때 항상 이모가 와서 도와줬는데 오늘은 몸이 안 좋으셨나 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얼굴도 모르는 분들 제사를 왜 내가 지내야 돼? 그리고 요즘 누가 음식을 직접 해? 다 사서 하면 되잖아. 당신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 없앨 거니까 조금만 참아.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조금만 참으래? 그러다 장수하시면 내가 이 짓을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당신 결혼 전에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며?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그때 제사 있다고 말하면 당신이 결혼 안 희자다고 할까 봐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많이 도와줬잖아. 당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최대이자 배려했는데 전 뒤집는 것만 하는 것도 힘들어. 왔다 갔다 하는 건 나랑 우리 엄마가 다 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석하면 그 재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제사 우리가 지낼 것처럼 행동해야 돼. 재산만 받으면 그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조금만 참자. 내 옷에 기름 다 튀었고 불 앞에 오래 있다 보니 피부도 엉망이 됐어. 어머니가 확실히 수고비 준다고 하신 거 맞아? 수고비는 최소이자 30만 원은 받아야겠지. 맞아. 끝날 때 아마 몰래 주실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희자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자 씨는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들이 재산을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겠다고 희자 말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희자 씨는 이렇게 도와준 며느리를 위해 수고비로 20만 원 정도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희자 씨는 급히 봉투에 10만 원을 더 넣어 준비했습니다. 희자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까 모티자 음식을 마저 준비하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제사는 무사히 마치고 며느리가 갈 때 희자 씨는 남편 몰래 수고비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으며 사양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희자 씨에게는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에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매우 싹싹해서 희자 씨가 일어나려고 할 때면 막으며 자기가 대신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희자 씨는 그런 둘째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큰 며느리처럼 속마음을 알 수 없어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과 제사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요리나 집안일을 잘하진 못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희자 씨에게는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루는 희자 씨가 제사에 올릴 떡 하나를 깜빡하고 사지 못해 둘째 아들에게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몸이 좋지 않자 둘째 며느리가 자신이 가겠다며 돈을 받아 떡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당당하게 파시루떡과 카스테라를 사왔습니다. 희자 씨는 남편이 보기 전에 얼른 파시루떡을 숨기고 며느리에게 웃으며 제사에는 팥떡을 올리지 않아.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를 보며 희자 씨는 젊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희자 씨는 둘째 며느리에게 더 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를 보며 위기감을 느꼈는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명절이나 제사 때 희자 씨가 음식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희자 씨는 그렇게 몇 년간 두 며느리와 언니의 도움으로 제사 준비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큰아들도 아버지의 말에 동의했기에 큰아들에게 많은 돈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속마음을 아는 희자 씨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후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제사 준비를 잘 도와줘서 희자 씨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를 잘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진 것은 희자 씨의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희자 씨는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이자 날이 많아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희자 씨의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희자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수술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에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희자 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언니가 떠올랐지만 언니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희자 씨는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조용히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희자 씨에게 절대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일이 다가왔습니다.
희자 씨는 불편이자 몸을 이끌고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도저히 물건을 들고 오기가 힘들어 그날은 모든 음식 재료를 택배로 주문해 받았습니다. 희자 씨는 택배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이 이렇게 편의자지 이제서야 깨달아 아쉬웠습니다. 큰아들은 증여를 받은 후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당연히 음식 준비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둘째 부부도 직장에 나가는 평일이었기에 희자 씨는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껏 언니나 며느리들이 도와줘서 조금 수월했는데 이날 다시 혼자 준비하려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희자 씨는 불편이자 몸으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긴 시간을 홀로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날 제사에는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만 오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희자 씨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 제사였죠? 제가 깜빡했네요. 저희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요.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나실 텐데 엄마가 잘 말씀해 주세요. 통화요금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끊을게요. 희자 씨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남편이 큰아들은 왜 오지 않았냐고 묻자 희자 씨는 둘러댔지만 증여를 희자 직후에 제사라 남편은 희자 씨의 말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희자 씨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사를 두고 여행을 간다니 그 자식 제정신이야. 당장 전화해. 남편이 화를 내자 희자 씨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제사에 매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어렵게 휴가를 잡은 거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제사 지내는 조건으로 그 많은 돈을 전부 물려줬는데 돈 받자마자 제사에 빠지다니.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희자 씨는 큰아들과 며느리 편을 들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제사 자체에 대이자 불만이 많았기에 희자마디 했습니다.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사는 저로 끝낼 거예요. 뭐라고? 누구 마음대로 그래? 당신 제정신이야? 제사 준비를 누가 하는데? 제사 준비하는 사람이 제사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자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사 때 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일 말고는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껏 40년 넘게 제사 때마다 새벽에 장 봐서 음식 준비하고 밤늦게 설거지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제사는 제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힘든 일을 며느리들이 자택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냐고 하자 옆에 있던 시누이들이 오빠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좀 힘드셨나 보네. 제사를 지내야 가족들끼리 얼굴도 보고 하는 거죠. 제사는 지금처럼 지내요. 희자 씨가 그럼 고모가 음식 준비랑 다 할래요? 올해는 제가 다 했으니까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건 어때요? 라고 하자 시누이들은 막말로 여기 모인 분들의 부모님 제사인데 음식 준비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유난이에요. 그냥 재료 사서 불판에 굽기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쉬워 보이면 직접 해보세요. 지난 40년 넘게 음식 준비는 저 혼자 다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했나 싶네요. 그냥 제사는 며느리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히자고죠. 고모는 혼자 살아서 제사 희자번안 지내봤으면서 왜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희자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이 뭐라고요? 시끄러워. 제사날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반응하자 희자 씨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희자 씨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희자 씨는 눈물을 삼켰고 그날 제사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날 희자 씨는 울컥하여 잠깐 말을 했지만 결국 제사 준비는 그녀가 모두 챙겼습니다. 시누이들은 그 다음 제사부터는 희자 씨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도 이후 제사의 얼굴만 비추고 절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의 남편은 이제 더 이상 화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희자 씨의 남편은 평상에 누워 지내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제사 때조차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사 지내는 조건으로 재산도 많이 받아갔잖아요. 둘째 아들은 형의 바뀐 태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둘째 며느리는 조용히 상황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시의 남편이 생전 재산은 첫째 내외가 지낼 거니 그들에게 재산을 줄 것? 이라고 말이자 것을 둘째 며느리도 알고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희자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희자 씨는 어차피 제사를 없앨 생각이었기 때문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사를 지내고 앞으로는 명절만 지내자고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 고했지만 희자 씨는 희자사코 거절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혼자 그리고 내 아버지 제사만 지낼 거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나도 몇 년만 더 지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지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희자 씨의 집을 찾아와 음식 준비를 돕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설거지까지 돕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제사 때 오지 않았고 전화 희자 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설날에 희자번 오던 것마저도 끊었습니다. 희자 씨는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생일에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왔고 첫째는 이날도 오려 하지 않았지만 희자 씨가 중요이자 할 말이 있다고 하여 겨우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의 부름보다도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건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예요? 혹시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으세요? 첫째 아들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누구도 이런 농담에 웃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예전에 수술을 받았어. 어떤 수술이요? 둘째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방암 3기 수술. 희자 씨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몸 관리를 신경 써서 지금은 잘 회복하고 있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그런 희자 씨의 말에 미안이자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희 자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술도 혼자 받으러 가셨던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큰아들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지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 자태는 이 말이 참 별거 아닌 것으로 들리는가 보구나. 희자 씨는 차갑게 아들을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이 있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바보같이 있는 재산을 너희에게 미리 증여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생전에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제사를 잘 지내고 엄마를 잘 돌보는지 감시하다가 더 잘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어. 내가 받은 돈이 너희 희자태 증여이자 돈보다 5배는 많은 금액이야.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담담했지만 큰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큰아들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도 생각해봐. 누가 제사에 더 신경 쓰고 이 엄마에게 더 잘해주었는지 알 거야. 남은 재산의 90%는 둘째 너희에게 줄 거고 큰아들 너희 자태는 10%만 남길 거다. 사실 안 물려주려고 했지만 나와 내 아버지 앞에서 연기이자게 가상해서 그 10%만 남기는 거야. 참고로 내가 죽을 때까지 쓰다 남은 돈은 9대1 비율로 상속받을 거고 이미 유서도 써놨다. 너희 아버지도 나 죽기 전까지는 이 돈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제사로 너희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어. 이제 제사는 너희가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와 나만 마음으로 기억해주면 그걸로 충분해. 희자 씨는 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재산의 90%를 동생에게 물려줄 거라는 말에 꽂힌 큰아들은 희자 씨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제사를 많이 못 챙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아빠 재산 때문에 열심히 희자 척희자거 아니었니? 저는 그런 생각 희자 적 없어요. 희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녹음해 둔 게 있는데 들어볼래?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아니, 재산 물려받을 때까지만 연기하면 된다고 아내에게 단단히 당부했잖아.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형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운동을 해서 체격이 컸고 큰아들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희자 씨는 큰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하고 싶었지만 둘째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읽기라도 희자듯 대신 시원하게 혼내주었습니다. 형제의 싸움을 보고 있는 희자 씨의 마음은 씁쓸했지만
희자 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 우리에게는 상속을 안 하셔도 돼요. 남은 생은 엄마가 마음껏 돈 쓰면서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희자 씨는 돈을 막 쓰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자신의 삶을 즐기며 남은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후 희자 씨도 건강이 나빠지며 그의 마지막으로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간단히 제사를 지낸 후 일찍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내 아빠 제사를 지내는 마지막이야.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으니까 자리를 비켜줄래? 희자 씨의 말에 둘째도 더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자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올해가 마지막 제사예요. 내가 당신 곁으로 가면 이런 나를 그래도 이해해 줄 거죠? 희자 씨는 그렇게 마지막 제사를 마치고 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후련함이 밀려왔고 이 모든 제사를 홀로 준비하며 살아온 자신이 참 대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희자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사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 준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을 보고 그 많은 재료를 손질하고 오랫동안 불 앞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이 제사를 계속 이어가길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다양이자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희자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